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 1577 이수근의 대리운전 1577 대리운전 1577. 안녕하세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자, 우리 수험생들 요즘 많이 바쁘죠? 6월 모의고사 결과로 취약한 부분을 파악을 하고 또 내신 성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또 기말고사도 치렀을 테고요. 또 여기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이 수시 원서 접수를 준비해야 할 텐데 이 중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것이 우리 학생들의 자기소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막상 쓰려고 보면은 무엇을 써야 될지 또 그리고 어떻게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와 연결을 시켜야 될지 막막한 학생들 상당히 많을 텐데요. 자, 그래서 저희가 어제부터 마련했습니다. 여름방학 특집 자기소개서 달인되기를 준비해봤는데요. 자,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들께서 학생들의 자기소개서 1:1 첨삭 지도를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진학과 자기소개서의 핵심을 명쾌하게 짚어주실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합니다. 먼저 시카고대학교 입학사정위원을 지낸 한국교육컨설턴트협의회 전문위원 조훈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훈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 지도에서 국내 최고의 전문가 두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전 건국대학교 입학사정관을 지내셨고 현재 하나고등학교 진학 담당 교사를 맡고 계신 전경원 선생님,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 진학지도지원단인 청원여고의 박문수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여름방학을 앞두고 이번 주부터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는 여름방학 특집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조훈 선생님께서 좀 자세하게 알려주실까요? 네, TBS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 여름방학 특집, 어제부터 이제 자기소개서 특집이 있는데요. 내일까지 바로 1:1 첨삭 지도를 해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 입학사정관제 전형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서울과 그리고 경기권에 있는 현직 입학사정관들이 직접 나와서 여러분의 1:1 맞춤 상담을 해줄 예정입니다.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 기대를 좀 해주시고요. 저희가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입학사정관 전형 특집에 이어서는 수시 1차 집중 상담도 진행이 될 테니까 미리미리 좀 상담 신청을 하셔야 될 텐데요. 상담 신청 방법까지 좀 알려주실까요? 네, 일단 첫 번째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담 신청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빨리빨리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청 방식이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담 신청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주시고 생방송 중에 여러분 전화 상담할 수 있습니다. 02-3789-9595에서 9597번까지 전화 주시면 되고요. 혹시 여러분이 아프리카 TV를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궁금증 바로바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모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CJ 헬로비전을 통해서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가 전국적으로 확대돼서 방송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지방에서도 저희 프로그램 많이들 보고 계시죠?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에 계신 모든 수험생들과 학부모들께 아주 유용한 정보를 많이 드릴 테니까요. 적극적으로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입시 상담서를 제출하게 되실 경우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방송으로 상담을 진행을 할 때 가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성적 등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보호가 된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그럼 오늘 자기소개서 지도 1:1 상담을 신청하신 상담자 먼저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저는 입학사정관제로 생명공학과에 지원하려는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입니다. 네, 생명공학과를 지원하고자 하는군요. 자, 그럼 지원하려는 입학사정관 전형은 어떤 것이고 또 자기소개서와 관련해서 가장 궁금한 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학생회 활동하고 학생회 부회장 활동을 해서 리더십 전형으로 입학사정관제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자기소개서 쓰기가 막상 너무 어려워서 어렵죠, 예. 네, 좀 조언을 받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직접 쓴 자기소개서를 미리 받아서 전경원 선생님께서 좀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자, 먼저 상담에 앞서서 우리 학생의 참고할 만한 특징 등을 좀 간략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연계 고3 여학생입니다. 장래 희망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 감식연구원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지망 학과는 생명공학과고요. 전형은 입학사정관 전형 가운데 리더십 전형을 지금 희망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교내 활동을 보면요. 1학년 때 학생회 기획부 차장, 2학년에 전체 학생회 부회장, 개발활동, 수상 내역을 좀 보면요. 독서 퀴즈대회 장려상, 교과우 수상 과목들이 있고요. 교회 활동으로는 서울시 교육청 지정한 과학중심학교에서 과학탐구 체험반, 그리고 서울시 고등학교 학생 대표로 리더십 함양 교육을 이수했고요. 또 서울시 학생 동아리 한마당에서 학생 추진단으로 활동하는 등 왕성한 대외 활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2011학년도 하반기에 학생 자치활동 캠프에서 학생 대표로 또 역시 참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교회 수상 내역에 주목되는 것은 이런 리더십 활동들이 인정이 돼서 서울특별시 교육감상을 수상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생명공학과를 지원하는데 보니까 전공적합 활동도 있지만 리더십 활동이 상당히 눈에 띄는 것이 예. 보이고 또 우리 학생이 일단 희망사항이 리더십 전형을 좀 원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학생이 지금 자기소개서를 보시면서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네. 우리 학생이 사전에 보내준 자기소개서를 꼼꼼히 읽어봤는데요. 우리 학생과 좀 대화를 나누면서 진행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우리 학생에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제작진이 보내온 이 자기소개서는 우리 학생이 이게 몇 번 정도 다듬은 건가요? 처음 쓴 건가요? 처음은 아니고 제가 혼자서 한 두세 번 다듬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자소서 이거 쓸 때 가장 중점을 두고 쓴 게 뭐예요? 저는 일단 교내 활동하고 리더십을 가장 중점으로 썼던 것 같아요. 네. 그 항목을 보니까 5가지 항목 중에서 성장 과정이나 환경, 그리고 또 이제 역경 극복 경험, 지원 동기, 요 3가지 분야는 굉장히 좀 다른 분야에 비해서 많이 좀 취약해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 잘 좀 어떻게 모르고 썼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요. 우리 학생 지금 특징을 이렇게 볼 때 리더십 전형으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학교 생활기록부를 제가 꼼꼼히 보니까 리더십과 관련된 그 표현들이 주목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본인 스스로도 지금 학교 생활기록부에 리더십이라는 그 평어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분석을 해봤나요? 네, 나름 열심히 본 것 같아요. 예. 자, 하지만 선생님께서 좀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는 뭔가 좀 보완할 점이 있어서 그런 네. 것 같은데, 네. 선생님 그러면 네. 이 학교생활 기록부 상의 좀 리더십 활동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보면서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우선 우리 그 학생의 그 학교 생활 기록부를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몇 군데에서 선생님들이 주목할 만한 어떤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지금 리더십이라는 어휘가 표현되고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학교 생활 기록부 기록을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개발활동 관련된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2011학년도 학생회 부회장으로서 공연 기획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며 긍정적 기운이 넘쳐 주변 학우들을 끌어당기는 리더십을 발휘함. 이렇게 또 선생님이 직접 써주셨고요. 선생님께서 학생부에 써주신 네. 거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내용을 보면 리더십 캠프에서는 예산 분임 토의를 진행하여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절한 방안을 민주적으로 모색하는 리더십을 보여주었다라고 또 이제 서술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하나 표현을 보면은 담임 선생님이 이제 이걸 써준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여기 보면 여러 행사에서 리더십을 발휘한다. 서울학생 동아리 한마당 학생 기획단으로 선출되어 활동하였으며 행사를 기획하는 일에 재능이 있고 이를 즐거워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기술이 돼 있는데. 이런 상황이 어떤 맥락에서 평가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그리고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리더십을 소개할 수 있는 어떤 그 자세가 필요한데 실제 네. 이런 활동들이 능력을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리더십 분야에서 서울시 교육감 표창까지 받는 등 우리 학생이 보인 그 분야의 내용들이 아주 주목할 만한 성과들이 꽤 있다고 지금은 판단이 됩니다. 네. 네, 네. 야. 그럼 이제 우리 학생이 지금 쓴 자기소개서를 전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네. 전반적으로는 네. 우리 학생이 쓴 자기소개서 내용이 아주 그 잘 접근을 했고요. 부족한 부분도 좀 보이지만은 전반적으로 지금 학생의 말을 들어봤을 때 2-3번 정도 첨삭을 한 상태에서 이 정도면 완성도가 꽤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네. 있는데 다만 이제 좀 아쉬운 점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이제 지적을 해보면요. 네네. 우선 첫 번째는 그 항상
지적되는 것이지만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그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리더십과 관련된 표현된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봤는데 그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사례를 중심으로 쓰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사례를 중심으로 쓰다 보면은 사례를 나열하는 것에 멈추고 많은 자기소개서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례들을 나열하면서 그것들을 관통하고 있는 연관성이 무엇인지 이것들에 좀 주목을 해서 서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어떤 사실의 나열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고 그런 구체적인 사례들이 어떤 곳으로 연결이 돼서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스스로가 좀 생각을 해보고 방향성을 찾아서 서술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떤 경험을 했을 때는 그 경험과 관련해서 성찰과 깨달음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이 활동, 이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고 더 발전해야 할 것은 무엇이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성찰의 깊이를 보여주는 자기소개서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서술하는 방식 앞에서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기소개서의 네, 형식이 될 알겠습니다.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지금 총평을 좀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네. 구체적으로 우리 학생이 보내온 자기소개서의 좀 일부분을 보면서 네. 첨삭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선생님. 자, 우리 학생이 보내준 그 자기소개서 내용 가운데요. 네. 우선 한번 추상적 진술이 좀 많다고 제가 이제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성장 환경과 자신의 그 가족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한 문장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저는 여느 학생들과 다르게 부모님과의 사적인 문제로 인한 갈등이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 그 1번 양식에서 처음 나온 문장이었는데 예. 첫 문장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평가자 관점에서는 도대체 우리 학생이 얘기하는 사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얘기죠. 네. 그래서 사적인 문제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예요, 우리 학생? 제 주변에 보면은 친구들이 부모님하고 성적 관련된 문제도 있고 친구나 뭐 남자친구 뭐 이런 문제로 굉장히 갈등이 많았거든요. 근데 네. 저는 부모님하고 그런 걸 다 터놓고 얘기하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다 하면서. 네. 이걸 어떻게 좀 갈무리를 해서 얘기를 해야 될까, 선생님?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추상적으로 사적인 문제라고 쓰기보다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성적 문제라든지 이성 교제 문제라든지 구체적인 어떤 사안에 대해서 부모님과 이렇게 마찰이나 갈등이 별로 없었고 부모님과 소통을 많이 했다, 대화를 많이 나눈다, 뭐 이런 정도로 풀어서 쓰면은 여기서 말하는 사적인 문제라는 이렇게 추상적인 어휘보다는 좀 구체적이고 정확한 진술을 하는 것이 네. 굉장히 더 유리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또 보다 보면은 어떤 표현들이 또 나오냐면요. 그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저만의 뭐 공부법이라는 어떤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표현도 사실은 저만의 공부법 그리고 진로를 찾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했다. 이런 표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것도 추상적인 진술에 해당이 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학생의 자기소개서 1번 문항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맡겨주신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저만의 공부법을 찾아보기도 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만의 공부법이 그럼 무엇이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한다면 충분히 효율적인, 의사적인 의사 전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다양한 활동을 참여했다라고도 하는데 역시 여기서도 그럼 다양한 활동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상성이 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읽는데 도대체 이 학생이 어떤 활동을 했고 이 학생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공부법은 뭐였는지 이것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다른 부분을 좀 줄이더라도 그 부분은 조금 더 확장해서 진술을 설명하는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사적인 문제, 저만의 공부법, 다양한 활동, 굉장히 추상적인 용어들인데 이걸 구체화라는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제가 본다면 이것을 구체화하면 또 글자 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좀 딜레마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랬을 때 어떤 전략으로 이렇게 써야 되는지 한번 구체적인 사례를 좀 짚어주시죠. 네,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그것도 굉장히 좀 어렵죠. 왜냐하면은 이제 다 내용을 넣으려고 하다 보면은 사실은 내용이 이제 글자 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초과가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좀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그 자신의 어떤 목표 뭐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데 역경 극복 사례 그리고 목표를 세웠던 동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데요. 우리 역경 극복이라고 할 만한 우리 학생이 얘기하고 있는 사례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우리 학생이 자신의 미래 목표를 위하여 노력했던 과정과 역경 극복 사례 그리고 목표를 세웠던 동기에 대해서 서술하고 한 부분에 지금 이렇게 서술한 겁니다. 지금 쭉 한번 내용을 보시면은 요런 내용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내용을 가지고서 역경 극복 사례라고 과연 할 수 있을까?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은 중간 정도 보면요. 성적이 나오면 문과 성향이 강해 보였고 주변 사람들도 문과를 추천했고 제 마음속에도 지금이라도 문과로 전과를 할까라는 고민이 생겼다. 그러니까 진로에 대한 고민을 지금 역경 극복 사례로 들었지만 선생님이 판단하기에는 이건 역경 극복 사례로는 정확하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약해 보이는 것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내용을 조금 역경 극복 사례를 이야기를 한다면 조금 더 이런 내용보다는 실제 고민을 많이 했던 사례를 역경 극복 사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지금 선생님께서 몇 가지를 짚어주셨는데 이해하셨어요? 네네. 구체성이 좀 결여가 됐다는 것 그리고 역경 극복 사례에 있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자기소개서를 다듬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해하셨습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께서 오늘 해주신 조언 잘 듣고요. 진솔하고 솔직한 자기소개서로 마무리 잘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상담한 내용 또 선생님께서 이메일로 자세하게 또 보내드리니까요.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한 학생의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저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뭔가 우리 학생이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그 감을 잡을 수 있다면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전경호 선생님께서 자기소개서 첨삭지도 이것만은 꼭 3가지를 짚어주면서 우리 학생에 대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도 이제 학생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생활 기록부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학교 생활 기록부의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보여주고 성과 또는 실패를 통해서 얻은 성찰이나 어떤 깨달음 이런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표현과 표기에서도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학생의 서류에서도 지금 보면 리더십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표기가 사실 리더십이 정확한 표기 때문에 사소한 것 같지만 평가에서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경 써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여름방학 특집 자기소개서 달인되기 제2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 생활 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 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대학, 선택당하지 말고 선택하라. 2013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 꿈과 열정으로 나를 드러내라. 입학사정관 전형 실제와 대비. 대학별 수시 정보를 분석하라. 2013 수시 전망과 대책. 그리고 2013 대학 입시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7월 24일 화요일 오후 2시 강동 구민회관 대강당, 7월 26일 목요일 오후 1시 숙명여고 대강당, 7월 27일 금요일 오후 2시 이화여고 화하몰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찾아갑니다. 수험생을 위한 최고의 입시 길잡이 2013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 본 설명회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네, 오늘 7월 24일부터 진행이 되는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 많은 분들의 참여 벌써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24일 화요일 오후 2시에는 강동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그리고 7월 26일 목요일 오후 1시입니다. 숙명여고 대강당에서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당초 7월 21일에 진행이 될 입시 설명회는 7월 27일 금요일 오후 2시로 좀 변경이 됐습니다. 이화여고 화하몰에서 진행이 되니까 이 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자기소개서 두 번째 상담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할게요. 네,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서 정치외교학과에 지원하려고 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네, 자기소개서 준비 어떻게 좀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네, 요새 열심히 쓰고 있어요. 네, 쓰면서 보니까 어떤 점이 좀 가장 힘들던가요? 자기소개서를 이야기로 풀어내고 싶은데 보여주고 싶은 게 많다 보니까 글이 뒤죽박죽이 되는 것 같아서
어떻게 써야 활동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면서도 유연하게 쓸 수 있는지 궁금해요. 네, 알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좀 여러 번 네, 써본 맞아요. 학생인 것 같은데, 자, 우리 학생이 쓴 자기소개서를 미리 좀 받으셔서 박문수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우리 학생의 참고할 만한 특징부터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장래희망이 국회의원인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지망학과는 정치외교학과고요. 희망하는 전형은 숭실대학교의 SSU 미래인재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교내 활동을 보면요, 1학년 때 바른생활부장을 했고요, 2학년 때 학급 부반장, 그리고 개발활동을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역사문화 탐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봉사동아리를 창설하여 활동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정치사설을 신문스크랩을 한 활동이 있네요. 수학 내역으로는요, 사회경시대의 장려상을 받았고요, 봉사부문의 표창장, 그리고 수학경시대의 장려상, 그리고 국어, 사회, 법과사의 수학 등의 과목에서 교과우수상을 받은 내역이 있네요. 네, 교회 활동도 살펴볼게요. 네, 교회 활동으로는 코리안타임즈 국제교련 주관에서 G20 모의 국제회의를 참가했고요. 한양대와 GLIS 사무국 공동 주관한 모의위원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의위원회에서도요, 장려상과 최우상을 받은 경험이 있네요. 네. 교회 활동으로는요, 청년 선진화 포럼 주관 YNA 모의 국회를 참가했고요. 그래서 국회의원상을 수상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학생 상당히 그 네. 진로 목표도 뚜렷하고 활동으로 보니까 활동 중심도 그쪽으로 좀 잘 그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우리 학생이 이제 어울리는 전형이 전공적합 전형이라든가 자기 추천 같은 경우는 좀 맞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선생님? 우리 학생을 보고 나서 자기소개서의 분석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 학생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본인이 희망하고 있는 것에 대한 뚜렷한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우선 자기소개서를 좀 확인을 하기 전에요, 학생한테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생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본인이 희망하고 있는 전형이 어떤 학생을 뽑고 있는 전형인지 또는 이 전형의 특성이 무엇인지 좀 알고 있나요? 네, 설명회 다니면서도 알고 있고 선생님이랑 상담 통해서 나름대로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을 가장 부각시켜야 될지는 생각을 좀 해보셨어요? 제가 얼마나 제가 하고 싶은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이번에 자기소개 쓰면서 그럼 가장 잘 쓰기 좀 어려웠다라는 거, 이건 도대체 어떻게 쓴지 잘 모르겠다,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었나요? 네, 막 활동을 그러니까 쓰고자고는 하는데 무슨 일을 했냐고 물어보는 데에 대해서 글자 수는 한정이 되어 있고 쓰고 싶은 얘기는 많고 하다 보니까 네. 쓰는 게 어려워서 전체적으로 좀. 예. 네, 맞습니다. 이제 활동은 많이 했고, 그렇죠. 참 드러내고 싶은데, 그 자수지하냐 물리적인 제한이 그렇죠. 있으니까, 우선 네. 참 풀어내기가 참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우선 전체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자면, 학생은 우선 관심 분야가 뚜렷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았을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소재라고, 이게 우리가 자기소개 소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활동과 경험이 바로 소재가 되는데, 네. 당연히 소재 우수합니다. 네. 하지만 조금 이제 좀 아쉬웠다라는 것은 이제 소재가 우수한 반면에 그걸 풀어 쓰는 것이 조금 지루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좀 나열을 좀 많이 했고요. 학생들 예. 이거 참가했다, 이거 경험했다 이런 식입니다. 네. 참가를 했을 때 조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참가를 했는지에 대한 네. 부분 좀 구체적인 게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좀 아쉬웠다, 미흡했다, 뭐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좀 네. 표시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네. 것들이 실제로 비춰졌을 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개인적인 네. 감정일 뿐이니까요. 그런 것들, 그리고 또 과정이 너무 생각이 네. 됐습니다.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열에 불과하다 네. 보니까 과정이 참 궁금하고, 그리고 네.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얼만큼 컸는지가 좀 궁금한데 그런 것들이 좀 쓰지 못했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네. 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 아까 첫 번째 학생이 이제 자기소개에서 지원 동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전공적합 활동에 대한 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파헤쳐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일단 우리 학생이 쓴 문항과 자기소개서 중심으로 해서 전공적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서술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평가를 좀 해주시죠. 예, 우선 문항에 대한 소개를 좀 네.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과 달리 올해 문항들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데요. 우선 네. 첫 번째 문항, 두 번째 문항 두 개의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항은 교내 교과활동 가운데 지원하는 전공과 관련된 활동을 중심으로 좀 기술을 해달라라는 네, 내용이었고요. 네, 네. 두 번째 문항은 지원 전형의 인재상과 관련된 활동을 과정상으로 다 보여달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항에 대해서 학생이 쓴 것을 좀 하나씩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학생이 직접 자기소개서를 쓴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교내 활동에 대해서 2학년 법과 사회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적용을 하고 뭐 창의적인 판결문 작성을 위해서 법정 영화관인 필라델피아라는 영화를 과제 영화로 선정하였습니다라는 그런 구절이 눈에 보이네요, 선생님. 네, 첫 번째 문항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 전공과 관련된 활동을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량이 700자입니다. 예, 700자 안에 본인이 했던 활동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입 부분부터 과정 그리고 나중에 결론까지 좀 써야 되는데 우선 안배를 조금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학년 때 법과사회 수업 시간에 해서 과제로 선정하였다. 이 부분이 전체에서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동기 하나가 벌써 700자의 3분의 1을 차지한다면 나머지 과정과 그리고 결과, 그다음에 자기 평가 그리고 커 같던 변화된 모습을 쓰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부터 우선 정리를 좀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항목은 우수한 반면에 우선 전개 자체가 조금 더 진화가 좀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도입보다는 과정과 결과 쪽에 무게를 둬서 전체를 10으로 본다면 도입이 한 2, 그다음에 과정과 결과가 3, 이렇게 아니면 4, 4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분배가 돼서 좀 기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봤을 때 미흡한 뭐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미흡한지 그리고 이런 것을 실제 생활에 적용을 했다는데 적용을 한 것이 무엇인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내 활동에서요. 처음 써보는 판결문이라 뭐 이런 문구를 하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 헌법정을 찾는 과정, 그에 맞는 벌을 내리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판결문 쓰기 과제는 영어 감상이라는 일상적 활동을 통해 법 백상 방법 등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 미흡하다는 것,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무엇이 미흡한지 그것에 대한 것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될 때 뭘 적용했는지 그냥 단순히 모든 생활은 사실은 법이 다 적용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학생이 경험한 이 파트에서는 어떤 것이 좀 적용이 돼 있었다는 것인지 그리고 또 이 과제를 하게 되면서 내가 배운 것을 상황에 좀 맞게 적용을 하고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좀 추상적이죠. 어떤 기가 되어 있는지 내가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는데 법이 이렇게 적용되는 것이 올바른지 바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자기적인 판단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자기 평가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활동을 통해서 내가 얼만큼 커갔는지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도입 부분이 큰 많은 부분은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지금 그 실수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가장 입학사정관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은 실제 내가 어떤 걸 했고 어떤 걸 깨달았는지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은 중요한데 역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약점이 보이는데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문항 우리 학생이 지금 해야 되는 세 번째 문항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시죠. 예, 세 번째 문항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항을 보면요. 인재상과 관련된 비교과 인재상과 관련돼 있는 활동을 중심으로 그 활동을 시작하게 된 동기, 그다음에 활동 목표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항목을 사실 이 700자 안에 다 쓰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나한테는 정말로 좋은 경험, 귀한 경험을 하나를 잡고요. 그 안에서 또다시 분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동기 부분을 좀 적게 그리고 그다음에 역할과 성과, 자기평가 등이 있을 때 여기서 내가 가장 큰 경험이 됐던 부분이 나에 대한 역할이었는지 아니면 그걸 하고 나서 정말 내 꿈이 정확하게 이게 맞는 것을 점검했다든지 이런 것들이야 되는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한테 좀 하나를 좀 물어보고 싶어요. 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이제 문방위를 가서 모의국회를 좀 해봤는데요. 이 결의안을 좀 써봤다 그러고 이걸 발표를 해서 의원상까지를 받았는데 그게 어떤 의미였죠? 어떤 활동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글만을 봤을 때는 결의안을 발표했고 그다음에 질문을 받았고 근데 그걸 통해서 그냥 상을 받았다? 근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 모의국회에서 어떤 결의안을 얘기를 했습니까? 도출했습니까? 네, 주제가 당시에 거대 신문사 3사가 방송계에 진출하는 거에 있어 어떻게 그러니까 그 부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 문제점을 고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법을 마련해라 라는 주제였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통과시키는 데에 대한 그러니까 합당한 부분은 부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부분은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라는 결의안을 써서 그 상급 기관에 제출을 해서요. 그 다른 국회의원들이
질문하는 부분은 답해주고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최종 결의안을 노출했어요. 그로 인해서 최우수 의원상도 받게 되었고요. 자, 근데 선생님, 저는 지금 선생님 첨삭 지도를 받으면서 느낀 것이 학생 입장에서는 700자라는 그 글자 수 제한에 내가 한 활동은 많은데 그 많은 것을 다 쓰자니 나열식으로밖에 안 될 것 같고, 선생님 말씀하신 구체성을 집어넣자고 하니 700자는 넘어버릴 것 같거든요. 어떤 방법을 어떤 전략을 써야 될까요, 이럴 때? 우선은 그 700자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네네. 있거든요. 하지만 본인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만을 좀 부각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파트 있습니다. 내가 시작하게 된 것이 중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과정 안에서 내가 느꼈던 것이 중요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중에서 제일 내가 이 부분에서 자랑스러워할 만한 거, 이 부분 내가 꼭 얘기하고 싶다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것을 다 얘기하기엔 분량이 작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우선 확실하게 사정관 선생님들께서 나한테 이건 참 우수하구나, 궁금해할 것에 대해서만 좀 중점적으로 쓰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담을 건 많은데 네. 내용들은 많은데 이게 참 글자 수가 제한이다.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일단 자기소개서 기본으로 좀 부족한 부분,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한 마지막 조언, 우리 결정적 코치 한번 네. 박문 선생님 해주십시오. 네, 우선 자기소개서의 의미만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소개서는요, 모르는 사람에게 쓰는 글입니다. 그리고 대학을 입학을 목적으로 하는 나를 소개하는 글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그 읽는 사람에게 나를 정확하게 전달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궁금해하고, 그리고 사실 이 모든 전형들이 대부분이 면접이라는 건 2단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단계를 가서 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할 수 있도록 분명히 어필을 좀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가지 포인트를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묻고자 하는 것에 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이 궁금해하는 것을 써줘야 됩니다. 본인이 자랑스러워하고 나타내고 싶은 것보다는 그 문항에서 묻고자 하는 것에 답을 좀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 답을 할 때 분명히 사례와 근거를 통해 설명해야 됩니다. 추상적으로 표현할 필요 없고요. 내가 했던 경험들 중에 가장 적합한 것을 들어서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요,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비약하는 거 없이, 생략하는 거 없이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 말씀 잘 이해하셨죠? 네. 네, 자세하게 또 상담한 내용 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자기소개서 한번 잘 써보세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명의 학생에 대한 상담 모두 마쳐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자기소개서 작성 특집을 맞아서 자신만의 특별한 노하우를 가진 학생의 공신 노트를 소개하는 시간 함께 보겠습니다. 수시 전형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도 자기소개서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해 자신만의 특별한 비법을 알려줄 오늘의 주인공. 2013학년도 입시를 준비하시는 고3 수험생 여러분, 자기소개서를 써야 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지요. 저도 작년 이맘때쯤에 자기소개서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얻은 몇 가지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 윤재경 양의 자기소개 작성법 지금 시작합니다.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알려주고 자신감을 북돋아줄 주인공이 기다리는 이곳은 성균관대학교. 2년 반 동안 PR 전문가가 되고 싶은 꿈을 이루기 위해 교내 활동을 바탕으로 착실히 스펙을 쌓아온 재경 양은 고3 기말고사가 끝나고 성균관대 리더십 전형에 지원하기 위해 자기소개서 작성을 시작했는데요. 남들과 다른 자신만의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담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싶었지만 쓸수록 수정할 부분만 늘어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원하는 꿈과 제가 바라는 학교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자기소개서를 써보고 읽어보고 또 고치고 읽어보고 또 고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는 덕분에 1, 2학번으로 입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활동 나열, 스토리라인을 만들어 극복하라. 우선 자기소개서의 가장 기본은 일관성 있는 스토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많은 활동들을 적기보다는 어떤 활동을 시작한 계기와 그 과정, 깨달은 점과 앞으로의 계획들이 서로 모두 이어질 수 있도록 적었습니다. 학생들이 주로 하는 실수 중 하나인 자신이 해온 활동, 최대한 많이 나열하기. 재경 양은 이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마인드맵을 만들어 이야기가 있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했습니다. 우선
질문에 꼭 들어가야 하는 활동과 관련된 사항들을 가지치기를 해서 연결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하고요. 이것을 순서대로 정리해 짜임새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자신의 뜻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독서, 책의 문장을 인용해라. 책을 고를 때도 자신의 관심 있는 분야, 자신의 꿈과 관련된 부분의 책을 고르면 좋습니다. 그래서 줄거리를 쓰기보다는 인상 깊었던 부분이나 자신에게 영향을 미쳤던 부분에 관해서 작성하면 좋습니다. PR 전문가가 간절히 되고 싶었던 제 역량은 진로 검사에서도 드러났는데요. 어려서부터 관심이 많았던 터라 도서관에서 관련된 책을 찾아 읽으며 지식을 넓힌 제 역량. 평소 책을 읽으며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나 문장을 독서록에 적어두었다가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실제로 인용해 뜻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소개서, 기본을 지켜라. 나는 당신이 찾는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리는 자기소개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단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자기소개서에서는 겉으로 드러난 질문에서 숨겨진 의도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자신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묻는 질문은 정말로 성장 과정이 궁금해서라기보다는 그 성장 과정 중에 이 학생이 어떠한 성격과 어떠한 가치관을 갖게 되었으며 어떠한 꿈을 갖게 되었는지도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의도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모든 자기소개서에는 정확히 제시된 분량이 있는데요. 제 역량은 글이 길어지거나 반복되는 단어나 문법을 사용하는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사전을 펼치고 비슷한 단어, 표현을 찾아 작성했다고 합니다. 자기소개서의 빈 공간이 너무나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활동이 초라해 보이거나 어떤 활동을 써야 할지 모를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의 꿈과 평소에 여러분들이 꿈을 위해 했던 노력들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자기소개서의 빈 공간이 여러분들의 이야기와 진솔함을 담은 자신만의 특별한 자기소개서가 완성되어 있을 겁니다. 일관성을 가지고 자신의 꿈을 향한 열정을 담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성균관대 리더십 전형에 합격한 윤재경 양의 자기소개서 작성법이었습니다. 네, 성균관대 사회과학 계열의 윤재경 학생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잘 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자기소개서 특집 3번째 상담 진행을 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공정무역과가 되고 싶어 영문학과에 진학하고자 하는 고3 학생입니다. 네, 자기소개서 쓰면서 어려움이 좀 많았죠? 네. 네, 어떤 점이 가장 어렵던가요? 저는 그냥 영어가 좋아서 영문학과 가고 싶었는데 그 통기를 쓰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많이 쓴 내용이 없어서 그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그쪽부터가 문제가 됐어요. 알겠습니다. 첫 문장 쓰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다들 공감을 할 텐데, 자, 우리 학생의 좀 주목할 만한 특징들을 간략히 정리를 하면서 저희 전경호 선생님께서 좀 분석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문계 고3 여학생입니다. 장래 희망은 공정무역과고요. 지망 학과와 전형은 영어 영문학 분야에 지망을 하고요. 한양대학교 미래인재 전형을 통해서 입학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교내 활동을 보면요, 2학년 학습부장, 그다음에 1학년에서 현재까지 저 TOE라는 영어 토론 동아리에서 회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수상 내역을 보면요, 영어 관련 수상 경력이 특히 많이 있고요. 생기부에서 좀 주목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제6회 NI 경시대회 금상, 신문 매체 활용 학습 전시회에서 은상, 표창장, 그리고 봉사체험의 날 최우수상 등 다양한 수상 실적도 역시 보이고 있습니다. 예, 교회 활동으로는 어린이집 영어 학습 시간 1:1 교사로 봉사를 했고요. 또 SNS에서 영어권 국가 친구들과 사귀면서 정기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것이 문제가 비슷비슷해가지고 답을 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좀 썼는데 사실은 문항마다 이게 비슷비슷하게 느껴지는 학생들도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쓰다 보면 반복되는 것도 상당히 많을 것 같고 네.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은데 네. 이런 부분에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요령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사실은 이제 자기소개서 앞부분에서도 얘기하지만 첫 문장 쓰기가 굉장히 네. 어려워합니다. 학생들은 지금 현재 자기소개서 집중적으로 기말고사가 끝난 학생들이 쓰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부터 시작이 돼야 네. 되는데 그 근거는 학교생활기록부일 수도 있고요. 그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것은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진로나 진학에 대해서 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과정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학마다 무엇을 중요한 평가 지표로 삼는지 이런 점들은 사실은 자기소개서의 발문 양식을 보면 대학들이 뭘 중요하게 평가하겠다는 의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염두에 두고 해야 되고요. 한양대학교의 경우도 사실은 다른 대학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자기주도 학습 경험이라든지 전공 적합도랄지 그리고 해당 학과에 지원한 동기, 그다음에 진로 계획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평가 지표로 삼고 있다. 이런 점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면밀하게 분석하면 어떤 방향으로 써야 할지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한양대 언급을 좀 간략하게 해주셨는데, 네. 미래인재 전형에서 자기소개서 앞서 어떤 식으로 좀 소개가 되어야 되는지 문항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한양대학교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자기소개서 양식의 발문들을 잠깐 좀 점검해 보면요. 크게 이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것 같은데, 첫 번째 우선 보면요. 재학 중에 지원 학과와 관련된 학업 능력과 적성을 개발하기 위해 참여한 교내외 활동. 근데 이제 괄호해 놓고 이런 말 썼습니다. 상황, 그리고 자신의 역할, 과정과 결과 등을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라. 아하. 800자의 제한을 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발문은 아래 보기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표시를 하고 본인이 속했던 공동체에서 그와 관련된 자신의 역할을 혹은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해달라. 500자인데 리더십과 봉사활동과 역경 극복 이렇게 3가지 요소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질문은 보면 스스로 도전 목표를 세우고 계획하여 성과를 이룬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해달라. 500자의 글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네. 그렇다면 그- 우리 학생이 직접 쓴 자기소개서를 좀 보면서 네.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네, 우리 학생의 저 자기소개서 지금 처음 썼던 내용을 한번 잠깐 보면요. 네. 이 학과 관련된 교내 활동 관련된 물음이었습니다. 이 학생인데 쓴 내용을 좀 잠깐 보면요. 2학년 때부터 이제 친구와 멘토 활동을 하면서 시간이 많아서 뭐 문법책도 정해서 공부를 했고 3학년이 돼서는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식으로 활동을 했다. 그래서 멘토를 처음 해본 거라서 좀 막막했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다. 이런 게 이제 지금 이 내용의 핵심인데 예.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아까 발문은 지원학과와 관련된 영어 영문학과죠. 이것과 관련해서 학업 능력과 적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참여한 교내 활동이 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실은 멘토 활동, 친구 이렇게 영어 가르쳐주고 했던 활동인데 이것도 물론 어떻게 보면은 연결은 되지만 이것만 가지고서 사실은 1번 항목에 내기에는 조금 함량 미달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게 좀 무게감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네. 우리 학생이 근데 2번 자료를 제가 이제 2번 문항에 대해서 자료를 분석하다 네네. 보니까 네. 2번에 있는 항목을 차라리 1번에다가 두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2번은 2번의 어떤 내용을 한번, 내용인지 한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보면요. 이런 얘기를 썼죠.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TOE라는 영어 토론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2학년이 되어서 회장의 자리를 이어받아서 후배와 친구들과 함께 동아리를 꾸려나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단순한 이 동아리 활동 지금 내용을 읽어보면요. 생략된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이 내용이 오히려 더 영어 영문학과에 진학하기 위해서 관련된 활동으로 네. 인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를 들면 이제 저 부분에서도 보면 뭐 단순한 토론에만 한정되지 않고 시사 토론 활동의 연장선으로서 NI 경시대회에 참가하여 이끌미로서의 구체적인 계획을 설정하고 자료 구성하고 발표 준비해서 역할 분담하는 등 이런 역할을 수상까지 충실하게 해서 하고요. 예. 2년 연속 금상을 수상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을 1번 항목에 더 서술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이게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히 하는 게 네.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네요. 1번 질문이 예. 학업 능력과 적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참여한 교내 활동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정경 선생님처럼 이 부분을 2번에 했던 것을 이렇게 다시 뽑아가지고 1번으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럼 또 이제 두 번째 문항이 또 그렇습니다. 들어옵니다. 두 번째 네. 문항에 대한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우리 학생의 이제 두 번째 문항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두 번째 문항을 1번으로 당겼으니까 이제 두 번째 문항을 써야 되는데 네네. 2번의 내용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지금
보면 아까 2번 문항에서 질문이 그 아래 보기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공동체에서 그와 관련된 자신의 역할 혹은 경험 이걸 좀 서술하라고 했는데 우리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분석해 보면은요 지금 리더십과 관련돼서 중요한 어떤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이제 집중적으로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제가 이제 이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보면서 리더십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표현들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주목할 만한 좀 몇 개 표현이 있습니다. 처음 보면요. 2학년 때 학습부장으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부들에게 공부 비법을 소개하고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여 각종 교내외고사에서 1등 학급으로 선정되는 데 기여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학생이 아마 학습부장으로 활동할 때 지금 생기부상에는 굉장히 다양한 노력들이 나와요. 네네. 본인이 네. 영어 발음을 녹음을 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계속 들려주면서 학습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이런 활동들이 있고 또 이제 두 번째 내용도 한번 보면요. 이 학생에 대한 기록 가운데 학생부에서 이제 이런 표현이 주목이 됩니다.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써주신 내용인데요. 네. 영어 발음이 약하고 교정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자신의 발음을 녹음하여 주는 등 학급 친구들의 멘토를 자청하여 영어 학습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라고 지금 2학년 담임 선생님이 지금 써줬죠. 네네. 저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평가 대목이고요. 네. 또 하나는 결정적으로 이 학생이 한양대학교에서 주최한 모의 입학사정관 전형 캠프에 가서 굉장히 좋은 활동을 했고 뜻깊은 경험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양대학교 원서에 잘 소개한다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우리 학생 지금 선생님께서 짚어주신 내용 어떻게 좀 그 고쳐 써야 할지에 대한 감이 잡히세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 또 다른 질문은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나중에 진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공정무역과가 그렇게 많이 알려진 직업은 아니라서 네. 어떻게 적어야 할지가. 네. 학업 계획서의 네, 부분에 네. 대해서 네. 좀 궁금함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 지금 좋은 질문을 했는데요.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사실 영어교사가 되고 싶다고 지금 기록이 돼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부분을 지금 공정무역과라고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놓친 게 하나 있는데 제가 굉장히 주목해서 본 것은 1학년 1학기 때부터 현재까지 보면 영어교과에서 단 한 번도 1등급을 놓친 적이 없어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 영어교과에 대해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영어영문학과의 적합도를 가지고 있는데 학업계획에서는 그런 분야, 영어교과에서 탁월한 어떤 능력을 공정무역과 활동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지 이것과 연결시켜서 진로와 또 향후 계획을 이렇게 서술한다면 굉장히 좋은 그 자기소개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영어교과 성적과 영어의 탁월성을 영어영문학과에 지원하는 동기와 연결시켜서 학업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선생님 말씀 잘 들으셨죠? 네. 네, 자기소개서를 쓰는 데 있어서 좀 막막함이 없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선생님께서 또 말씀해 주신 내용은 이메일로도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꼼꼼하게 잘 살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학생 비교적 그 자기소개서에 대한 질문을 좀 답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요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짧은 시간에 우리 학생이 좀 할 수 있는 조언, 결정적인 조언을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리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지망하는 대학에 왜 가고 싶은지, 무엇을 했는지 이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되고요. 만약 지망 대학 학과에 진학하고자 한다면 자신이 갖고 있는 강점, 그리고 활동 내용 이런 것들을 생기부에서 파악을 해야 되고요. 또 자신만의 비교과 활동을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를 하고 성과를 보완하고 성찰할 수 있는 힘을 글을 통해서 보여주면 아주 훌륭한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3명의 학생의 자기소개서를 봤는데 사실은 진행을 하는 저로서도 네. 자기소개서를 저렇게 써야 한다면 정말 막막한 생각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결정적 코치들, 지금 3명의 학생에 대한 결정적 코치가 조금은 비슷하지만 또 각기 다릅니다. 이 9가지 문항을 좀 잘 살펴보면서 우리 학생들 스스로 자기소개서의 해답을 좀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름방학 특집 자기소개서 달인되기 제2탄 함께해 주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전경원 선생님,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내일도 역시 여름방학 특집 자기소개서 달인되기 제3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최고의 전문가께서 자기소개서 1:1 첨삭 지도를 해주시고 또 3일 동안의 자기소개서 달인 비법을 모두 전수해 드릴 테니까요. 입학사정관 전형 등 여러 가지 수시 전형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 자기소개서 저희와 함께 반드시 달인이 되어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전의 명수가 방송됩니다. TBS 2012년 여름 시민의 방송 TBS가 개편을 맞아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하나, 수도권 시사정보 프로그램이 대폭 강화됩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10시에서 9시로 시사 매거진 나우가 보다 일찍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시사 매거진 나우의 진행을 맡게 된 노정열입니다. 따끈따끈한 수도권 정보와 유용한 생활 정보로 가득한 시사 매거진 나우. 노정열의 독특한 시선과 재치, 또 날카로운 시선을 더하겠습니다. 새롭게 찾아뵙는 고품격 수도권 정보 프로그램 시사 매거진 나우.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는 수도권 투데이. 오후 4시부터 5시까지는 예민수의 시시각각. 또 오후 5시부터는 수도권 프라임이 방송됩니다. 원하는 시간에 수도권의 뉴스와 생활 정보를 TBS TV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둘, 데일리 스포츠 프로그램이 신설됩니다. 다양한 스포츠 종목과 함께 아마추어 생활체육 관련 정보까지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스포츠 전문 프로그램 TBS 스포츠 현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낮 12시 유쾌하고 활기찬 스포츠 소식을 기대해 주세요. 셋, 서울의 구석구석을 비출 신규 프로그램. 1000만 시민의 희망을 안고 출범한 제8대 서울특별시 의원 114인. 114인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내가 뽑은 사람들 114인. 서울의 걷기 좋은 길과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걷고 싶은 길. 7월 16일 달라지는 TBS와 함께 시원하고 알찬 여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희망 광고 안 들어봤는데 어떤 광고죠? 이게 글쎄 그게 뭐예요? 광고를 만들어준다고? 방송국에서 공짜로 해줘요 그런 거요? 돈도 안 내고? 어떻게 하는데요? 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가격 제한은 따로 없나요? 정아, 중소기업이나 용세상인 개인이나 단체 같은 이거 사회적 기업 우리 같은 사람들도 CF 만들어준다고 하네. 그래? 응.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볼까? 우리 당연히 해야지. 7월 15일. 7월 15일. 7월 15일. 7월 15일까지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주세요. TBS의 희망 광고, 여러분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입사관의 모든 것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꼼꼼하게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분주하게 아침을 여는 분이 있는데요. 올해 73세 유병훈 할아버지.
신선한 콩으로 맛있는 두부를 만들고 계십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노인이 이런 거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까 건강이 훨씬 좋아지고 정신적인 건강이 상당히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갈 데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으니까. 일하시는 분들은 모두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 이곳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일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일단 찬물에 다 식히실 거죠? 날이 더워가지고 그냥 놔두면 노인짜리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요. 이제 어르신들한테 어떤 직종이 적합을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두부를 선택을 하게 됐고요. 두부를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매장을 열어서 다른 노인 생산품까지 함께 판매할 수 있도록 이제 매장을 열게 됐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일자리를, 지역 주민에겐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요즘 70대 노인은 건강 상태도 좋고 뭐든지 할 수 있는데 할 일이 없어요. 사회에서 알아주질 않으니까 쓸 곳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기업이 자꾸 형성이 돼서 일자리가 많이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작은 노력이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TBS 무지개 캠페인 7가지 색깔이 모여 무지개를 만듭니다. 아침 햇살! 어떡해! 오늘은 뭐가 나올까? 침착해야 돼. 역시! 와우! 수도권 생활 정보는 여기에서 건지세요. 서울의 빌딩 숲을 가로지르는 청계천. 지난 2003년 7월 착공에 2년 3개월 만에 완공됐는데요. 서울 청계광장에서 시작된 산책로의 길이는 총 12.04km. 하루 평균 12만 톤의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도심 속 쉼터로 자리 잡은 청계천은 평균 약 5만여 명이 넘는 인파가 다녀간다고 합니다. 가장 인기가 좋은 곳은 볼거리가 많은 청계광장인데요. 청계천 방문객의 25%는 이곳에 꼭 들른다고 하네요. 청계천을 가로지르는 다리의 수는 모두 22개. 가장 긴 다리인 비우당교는 46.6m에 달하는 반면 가장 짧은 광통교의 길이는 12m에 불과합니다. 청계천의 녹지 규모는 약 25만 제곱미터. 총 156종의 식물들이 자라는 생태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청계천에는 정조반차도와 전태일동상 등 볼거리도 다양한데요. 특히 청혼의 벽은 젊은 연인들의 데이트 명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911쌍의 커플이 이곳에서 프로포즈를 했다고 하네요. 서울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청계천. 지금까지 숫자로 보는 서울이었습니다. tell you about this map, and we are first going to see the exhibition hall, and we'll go out to the Central Prison Building. And 그 역사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영어로 그 역사 배우고 싶다는 생각에 시작하게 됐어요.
그냥 외국인하고 같이 친해지면서 역사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외국인들한테 우리나라 알린 것 같아요. We should be all having fun. He can, maybe. Yes, maybe later. You had fun? Okay, what about kimchi? I think it was a very, very good explanation. I think I still want to learn more, but what you told us was very good. Yeah, it was really helpful.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1년에 하루만.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90분만.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1분만. 당신의 나라 사랑은 어떻습니까? TBS